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선임기자 워싱턴이 선재규입니다. 2022년 4월 22일 금요일입니다. 미국 경제 침체 우려 전보다는 좀 커졌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월가 쪽에서는 조금 좀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는 그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글리스먼 애널리스트 분석인데요. 경제 침체 리스크가 커지긴 했다. 그렇지만 너무 집착하면 손해라고 했습니다. 연준이 지금 1990년대 이후에 가장 가파른 금리 인상 사이클에 들어가고 있다 하면서도 그렇지만 침체 우려에 너무 집착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시다시피 10년물하고 2년물 수익률 곡선이 역전됐던 거에 대해서도 1980년대 후반 이후에 곡선 역선하고 그리고 실제 침체가 온 그 시차가 평균 한 20개월 정도 됐으니까 너무 조급하면 안 된다고 거듭 지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난 1분기에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연중 긴축 우려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때 변동성 지수, 공포 지수하고 초과 채권 프리미엄, EBP가 상당히 올라갔던 게 최근에는 많이 내려갔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시장에 선반영된 침체 시그널에 집착을 하면은 너무 빠르게 자산을 처분하니까 손해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는 아직 포트폴리오에서 주식의 비중 확대를 부여하고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원자재하고 현금도 역시 비중 확대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채권은 비중 축소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글리스먼은 침체가 없다고 해도 지정학적 불확실성 그리고 매파적 정책 조정, 조합 이게 조정 리스크를 높인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길게 봤을 때는 주식이 인플레를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고 자기는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JP모건의 콜라노비치 시장 전략가도 CNBC 19일자 인용한 보고서인데요. 미국 증시가 단기적인 랠리를 보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JP모건이 기록적 수준이었던 주식 배분을 약간 줄이긴 했다. 하지만 여전히 주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단기 랠리가 가능하다는 게 자기들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소형주하고 고베타 주식이 그렇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지난주가 미국의 납세 시즌에서 매도세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게 끝났다. 그러면서 성장하고 가치 속성을 지닌 모든 종목을 매수하는 게 타이밍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치적 측면에서는 에너지, 금속, 광산주를 거명을 했고요. 왜냐하면 저렴하면서도 수익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또 성장 측면에서는 미국 국내외 성장주들이 지난 몇 달 동안 충분히 빠졌기 때문에 긍정적인 가치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중국 기술주, 그 다음에 미국 주식 예탁 증서도 역대 최저 멀티플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에버코 ISI의 에마뉴엘 수석 전략가는 인플레가 정점에 달한 것 같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증시가 침체장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월간 낙관론이 30년 사이 바닥인 걸로 조사가 됐지만 자기는 침체를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해외 상황이 어렵고 중국 경기 두나도 확실해 보이지만 핵심은 미국 소비가 여전히 탄탄하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994년 같은 경우도 주식 채권이 한꺼번에 주저앉았지만 그러고 나서 시장이 약재를 소화하고 수익을 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참고로 미국 개인 투자자 협회가 주간 투자자 심리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지난 가장 최근 주간의 경우에 투자자 약세 기대 심리가 강세 기대 심리를 3배 웃돈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지 에마뉴엘은 S&P 지수가 올 연말에 4,800에 갈 걸로 전망을 했습니다. S&P는 오늘 새벽에 한 1.5% 정도 빠졌습니다. 4,393대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반면에 월가 쪽에서 조금 좀 신중하게 봐라. 조금 어둡게 보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펀드 스트랩, 라우셔 글로벌 포트폴리오 전략 자산 배분 헤드 분석인데요. 밸런스가 지난 17일에 전했는데요. 이 사람은 올해 팔고 떠나라는 월가의 격언이 올해는 실현될 것 같다. 이렇게 봤습니다. 연준이 종종 매파 기조를 취하지만 올해는
어조가 최근 몇 년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 전에도 컨퍼런스 볼 하면서 연준하고 싸우지 말라고 충고한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투자은행 스티펠의 그 베니스터 수석 주식 전략가도 미국 증시가 올 봄, 그 다음에 여름을 힘들게 보낼 거다. 그러면서 미국 그 PMI 구매관리 지수로부터 채권 수익률하고 소매 판매 이르기까지 자기가 볼 때는 주요 지표들이 전부 이런 같은 어두운 신호를 보낸다. 그래서 앞으로 주식 투자가 녹록치 않을 거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베런스는 1980년 이후에 미국 증시가 1월에서 4월까지 약세를 보이고 나서 5월 초부터 9월까지 또 주저앉은 확률이 한 40%였다고 상기시켰습니다. 5월, 9월에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1.5%였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베런스는 따라서 이럴 때는 그 노출을 줄이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방어적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면서 그래도 헬스케어 부분은 좋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데이터 트랙 리서치의 그 니콜라스 콜라스 공동 창업자 얘기인데요. 침체에 따른 방어주 그 구사 전략이 상당 기간 이어져 왔지만 아직도 진입이 늦지 않았다고 이 사람은 판단을 했습니다. 거시적 불확실성 장세에서 일부 기업이나 산업이 단지 S&P 평균보다 비즈니스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만으로도 시장 수익률을 웃돌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따라서 방어주 플레이를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자기는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도 그렇고 지난해를 봐도 대형 유틸리티하고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같은 대표적 방어 섹터 수익률이 S&P 평균 그 수익률을 상회했다고 비교를 했습니다. 제프리 건들락 더블라인 캐피털 CEO죠. 지난 15일자 CNBC 대담인데요. 높은 인플레하고 연준의 공격적 기조, 그 다음에 주식 증시 변동성에 따라서 그동안에 이제 통상적으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주식 채권 6대4 배분이 이제 가장 전통적인 포트폴리오였는데 이게 이제 더 이상은 안 먹힌다. 재고할 때가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그 6대4의 대표적 그 투자 그 상품이죠. 그 iShares 코그로스 엘로케이션 ETF가 올해 들어서 마이너스 8.2% 수익률을 기록했다. 그래서 대안으로 원자재 25%, 현금 25%, 주식 25%, 장기채 25%. 이게 바람직하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해리스 파이낸셜 그룹의 그 제미 콕스 매니징 디렉터도 1분기 시장 혼란이 투자자들한테 포트폴리오 리밸런싱하고 채권 저가 매입의 기회를 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6대4가 아닌 75대 25 비율을 자기는 지난 10년간 구사해 왔는데 이게 제대로 먹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그런 그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이렇게 사이클에 들어가면서 포지션 재구축의 기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양질의 회사채도 지난 2개월 사이에 완전히 박살났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그 구성을 바꾸는 게 좋다고 거듭 권고를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시장이 너무 인플레에 과다하게 신경을 쓰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채권 10년물이 자기네가 볼 때는 매력적인 매수 레벨이 들어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지난 20일 마켓워치가 인용한 보고서인데요. 미국 국채에 대한 그 가파른 매도세로 지금 10년물 금리가 3년 만에 처음으로 2.8%, 오늘 새벽에는 2.9%를 넘어섰죠. 돌파하면서 매력적인 매수 레벨에 들어간 것 같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0년물 2.83%에서 자기네는 롱 포지션에 들어갔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망했냐 하면요. 이게 2.25%까지 내려갈 거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3.1%가 되면은 매수를 중단할 거다. 이렇게 또 자기들 전략을 소개를 했습니다. BOA는 시장이 그 인플레 리스크에 지나치게 집중을 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구글 트렌드를 보면은 인플레 위험이 조정 또는 패닉 수준에 도달한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인플레가 이번 분기에 고점을 찍고 내년에는 꾸준히 내려가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인플레 패닉이 좀 진정이 되면 금리 하락도 가능할 거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워스차팅의 그 수석 기술 분석가
그 카터 워스, 이 사람은 이제 한 30년이 넘는 베테랑 경력자인데요. 지난 17일자 트윗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국채 시장의 40년 강세장 종료 시점이 됐다. 이렇게 보면서 실명물 금리가 역대 가장 중요한 추세선을 시험하고 있다고 이 사람은 평가를 했습니다. 이 추세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올라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꽉 막히든지 어쨌든지 이게 위험자산 가격 책정에 상당히 광범위한 영향을 준다는 게 이 사람 판단입니다. 실명물 금리가 지난 40년의 하락세를 극복하면은 이거는 새로운 상승세의 시작이 될 거다. 그러면서 채권 금리의 지속적인 상승 압력이 가해지고 주식도 압박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실명물 금리가 추세선에서 막히게 되면은 오랜 기간 금리 하락세가 이어질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위험자산 가치가 높아지면서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또 봤습니다. 파월 발언 때문에 다들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그 IMF 패널 토론에서 어떻게 보면 폭탄 선언이죠. 금리 인상을 위해 약간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 그리고 또 완화책을 선제적으로 끝내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거다 하면서 5월 회의에서 50bp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건 그동안에 50bp라는 표현을 파월이 입에 담았다는 자체가 상당히 큰 거죠. 그러면서 또 물가 안정 회복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얘기도 했고요. 이미 시장은 지금 50bp는 선반영된 상태고요. 이런 가운데 미국 무브라는 게 있죠. MOVE. 이게 이제 미국 국채판 공포 지수인데 이게 지금 이 발언에 깜짝 놀라가지고는 130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게 거의 6주 만에 처음이죠. 5거래일 연속 상승을 한 건데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JP 모건에서는 이 S&P 500 지수가 오버리 패시미스틱, 그러니까 너무 과다하게 비관적이라는 그런 표현을 써서 증시 쪽에서는 그래도 이미 많이 빠질 만큼 빠진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약간의 좀 희망적인 관측들이 좀 있는 반면에 채권 시장은 훨씬 더 신중합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그 무브, 이 채권판 공포지수 급등했고요. 그래서 또 이게 지금 5월, 6월 FOMC 50bp 이 가능성도 물론 시장에 선반영됐다는 지적도 있지만 채권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훨씬 더 이렇게 좀 더 신중하게 보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지금 월가에서도 조금 좀 신중론하고 이런 이제 약간 조심스러운 낙관을 이렇게 겹치는 상황인데 이런 걸 고려를 하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포트폴리오 균형, 리밸런싱 같은 것도 지금이 타이밍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모든 걸로 잘 신중하게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